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결국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주말에 인천의 상황도 매우 심각했다면서요. 어느 네, 정도였습니까? 네, 인천은 주말 사이 7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1단계 수준에서는 한 달가량 걸려야 이제 발생한 수치였습니다. 주말 단 2, 3일 만에 매우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데요.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지금. 예. 이렇게 해서 인천의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이 상황이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지난주 월요일 제가 이 자리에서 인천의 확진자가 1,100명이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예. 불과 일주일 사이에 127명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그동안 추이를 보면 127명이 늘어나려면 그러니까 보통 1단계에서 거의 한 달 넘게 거의 2달 가까이 걸려야 되는데 일주일 사이에 127명이었으면 상당히 좀 폭발적인데 결국은 이 같은 발생 추이가 이제 2단계 격상하는데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시민들이 우려하는 대목이 이 최근에 확진자가 이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는 교회와 클럽, 집회 등에서 집단 확진이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식당과 사우나 등 이 소규모 확진이 이어지는데 이곳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데거든요. 뭐 식당이나 사우나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데인데 최근에 이제 남동구 거주 60대 남성 A 씨가 지난 6일 방문했던 남동구 감자탕집을 중심으로요. 코로나19가 확진되면서 최대 4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이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해당 식당에서 A 씨와 접촉한 접촉해 19일 이 확정 판정을 받은 서구 거주 60대 남성은 20일에는 이 남성의 아내와 자녀 그리고 이 같은 감자탕 집에 있었던 또 다른 분이 이 사우나를 갔다가 그쪽에서 한 4명 정도가 감염됐고요. 또 이 연결돼서 남동구 소재 치킨집 그리고 계양구의 횟집 이렇게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확진되고 있어서 인천시도 이런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사우나를 가서도 이렇게 확진자들이 이렇게 전염도 되고 하나 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 씻고 하니까 좀 전염이 안 될 것 같은데 되나 보네요. 씻을 때는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문제는 나와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승기 변호사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2단계가 실행이 되면은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 피해가 상당히 또 우려가 되는데 아까 보니까 밤 9시에 노래방을 운영을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게 1단계에서 1.5단계 그리고 다시 2단계로 상향됐을 때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또 일반인들의 생활 불편도 생활 불편이지만 소상공인들의 그런 문제들 그렇죠. 우려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말 이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소상공인들을 확인해봤는데 이분들 반응이 올 것이 왔다 하는 이제 분위기입니다. 올 것이 왔다. 예. 최근에 이제 주말을 이렇게 좀 보면은 1단계로 떨어진 이후에 우리 여기 관광이라든가 이게 갈만한 공원 그리고 이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곳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보면은 좀 우려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상공인들이 하는 이제 가게라든가 이런 여러 시설들 보면은 예년 이맘때,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았던 이맘때와 크게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약간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좀 방심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방심이 이 같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보는데요. 일단 소상공인들께서는 이 걱정해야 될 게 많습니다. 좀 단순하게 이게 좀 시간이 이제 조정되니까 일부 업종은 아예 9시 이후에는 장사를 아예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밤에 영업을 해야 되는
그 직업군을 장사하시는 분들은 밤에 아예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건 그리고 뭐 어떡합니까 이거? 그리고 또 밤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테이크아웃 정도밖에 안 되는 이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데 당장 매출도 걱정이지만 이 가게세나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 이 그러니까요. 고용한 부분들을 다 또 이거 참. 내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 이제 대출 형식의 이제 지원책들이 많은데 아니 대출도 뭐 한 번 두 번은 받지만은 또 대출 받으면은 막상 당장은 아이고 한숨 놓을 수도 있지만 그걸 언제 다 갚냐고요. 그게 그걸. 문제입니다. 지금 뭐 아. 이제 편하게 이제 당국에서도 편하게 뭐 저 이자다 싼 이자다 해가지고 이제 해주긴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 대출 받아서 할 거냐? 이 대출이 결국은 비단입니까? 피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걱정은 이게 지금 당장 빨리 이게 조기에 이게 조정되지 않으면 진정되지 않으면 이 폐업하는 사태에 속출할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제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되게 유명한 족발집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저 엊그저께 저 토요일 날 지나가다가 낮에 봤는데 그 큰 족발집이 반으로 딱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족발집이 어떻게 반으로 됐지? 간판을 보니까 배달 전문으로 바꿨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가게 형태도 거기가 원래 되게 맛집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상황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예. 참 이거 요즘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자, 좀 다음 소식을 또 좀 가보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도 이제 우리 한 국장님과 잠시 좀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이 이제 연평도 포격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연평도 주민들에게 당시 상황은 전쟁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던데 10년이 지났지만은 뭐 여전히 그 주민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 당시 상황 돌이켜 보면요, 그 북의 포격으로 우리 해병대원 2명 그리고 민간인 2명이 목숨 잃었고요, 네. 60여 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10년 전 오늘 그 연평도에는 170여 발의 북의 포탄이 날아들면서, 우리 그 당시에 생방송 보셨거나 이제 그 사진 보시면은 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기억하죠. 이 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주민들이 그 어선을 타고 여객선도 아닙니다. 어선을 타고 피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셨을 건데 주민들은 그 당시의 상처 여전합니다. 그 포격 흔적이 저도 그때 그 당시 그 상황이 있고 나서 바로 그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포격이 있고 난 그 자리를 지나치는 그 주민들은 여전히 그 당시를 기억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 당시 상황을 떠오르면 문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러한 그 주민들의 트라우마 여전히 10년 지났지만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치료됐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섬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 옹진 군이 곧 이 그 주민들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 꾸준히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좀 명확하고 효율적인 그런 대책들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한동식 국장께서 연평도에 취재를 가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아니 그 저기 갔었고요. 위험할 때 어떻게 또 현장에 당시에 가셨었나요? 저희 취재진들이랑 그 기획 취재를 해서 네. 당시에 그 전국 그 우리 그 지방신문 그 컨퍼런스에 들어가서 저희가 그 상도 받았습니다. 금상도 받았습니다. 예. 이게 참 위험한데 또 다녀오셨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아까 했었어요. 연평도 포격이 저는 느낌상으로는 한 4, 5년 정도 지난 느낌인데 네. 벌써 10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아까 좀 했었는데 참 아무튼 뭐 시간도 빠르지만은 여하튼 잊지 말아야죠 이런 일들은.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